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지금 뭐 단독이 매일같이 쏟아져서요. 네. 제가 지금 주로 핫한 어떤 뉴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방금 전까지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뭘 갖고 올지 막 모를 정도로 지금 뜨겁게 돈봉투 사건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이가 오늘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개를 숙였고요. 두 가지를 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정치 탄압이다, 보복 수사다 하는 것을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마디도 안 하고요. 네. 수사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검찰 수사에 맡긴다는 네. 얘기, 자체 진상 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일부 보도는 지금 통화를 했고 돌아와라. 라고 송영길이랑? 돌아와라 조기 귀국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송영길은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주말께 파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사과를 하고 빨리 와 그러고 한쪽에서는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러고 프랑스에서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한다. 저는 둘이 지금 의견이 상충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물론 저는 추정입니다만 첫 번째 뭐냐면 이재명이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까지 자기 방탄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네. 턱글 하나만큼도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마치 검찰에 대해서 전혀 방탄 안 하고 검찰에 다 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빨리 돌아와라라는 것도 다 흘려버렸어요. 언론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송영길과 말을 맞췄다면 송영길은 프랑스 파리에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굳이 파리에서 지금 주말께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 이재명 입장에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딱 해본 순간 이재명은 굉장히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털끈 하나만큼도 내 측근도 생각을 안 해요. 내 측근도 나만 살면 되거든요. 자, 지금 만약에 송영길이 돌아온다? 만약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게 다 털린다? 이게 훨씬 더 블랙홀이 될 거예요. 네. 자기는 숨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도리어 자기한테 2차, 3차 소환 동시에 오지 않을 거다. 이게 도리어 먼저 블랙홀이 될 거다. 자기는 최소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숨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야 송영길과의 관계에 네. 대해서 지금 시중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의심에 대해서 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송영길이가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네네. 당대표로 있으면서 거기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자가 그냥 계속 있으면 국회의원인데 네. 안 될 건 누구나 다 뻔히 아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네.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송영길이가 던진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이재명이가 날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송영길이의 이 행동, 네.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 현역 국회의원 배지를 달랑 던진다? 그것도 서울 지역도 아닌데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예. 이게 송영길이가 이재명이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주려고 네. 이거 일부러 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줬겠냐? 국회의원 배지가 얼마짜리인데? 그렇죠. 국회의원 배지가 한 35,000원 하던가 국회에서. 그렇죠. 한 돈으로 따지면 예. 얼마 안 하죠. 아마 그 배지 값은 그 정도밖에 안 할 네네. 텐데 어쨌든 이게 엄청 비싸게도 팔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이재명이하고 송영길이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거래가 있었지 않았겠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죠. 그게 정치권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당대표가 한 번 전당대회에서 깨진다. 네. 사실 전당대회 대선에서 깨진다. 네. 한동안 사실 제기를 못해요. 그렇죠. 송영길은 지금 몇 선이에요. 네. 선수도 많고 인천시장도 한 번 했고 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게파잖아요. 개파도 없고 네. 사실상 홍영표 경쟁했던 홍영표나 우원식이보다는 정파도 없고 세력도 없어요. 근데 네. 자기가 됐단 말이죠. 누구의 사실 이 힘이었을까요? 사실 네. 이재명밖에 없었어요. 양쪽 다 그 정파가 없었던 정말 비주류들이 지금 연합을 해갖고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민주당 보나마나 대선에서 패배한 당대표 그러면서 쥐고 흔들면서 다시 복귀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절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정성호가 달려가갖고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제안? 야, 저기 우리 지선에서 나가고 보궐에서 나가서 당대표가 되면 당신 곧바로 어떻게든 다 해줄 거야. 뭘 주든 다 복귀가 될 거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길만이 네가 살 수 있어. 라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은 당내에서 사실은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파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완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당대표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자기가 제기할 수 있는, 물론 금배지는 또 한 번 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천이 또 한 번 갈 수가 있을까? 다른 당대표가 됐는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요. 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임명 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송영길로서는 빠른 재기, 자기가 최소한 그냥 금배지 한 번 더 다는 거 이외에 또 한 번에 무엇인가 자기가 도약을 하려면, 나중에 국회의장이라도 한 번 하거나 하려면 이재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21년의 전당대회죠.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이는 계보도 없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상대는 홍영표잖아요. 부엉이 모임. 이자는 이끌던 자. 대깨문들이 조직적으로 밀었던 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자랑 싸워서 0.59%로 네. 간신히 이겼잖아요. 네.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예. 그러면 송영길이 쪽에 누군가가 송영길이 계보는 없더라도 예. 세력적으로 모여서 송영길이를 밀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재명계였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송영길이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뛰잖아요. 예, 당대표가 돼서 완전 편파적으로 밀어주죠. 뛰잖아요. 예. 당헌 당규 해석도 지 맘대로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불공정 경선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이가 송영길이를 화끈하게 이제 송영길이를 대표로 만들어라. 네. 그래야 내가 당 대통령 후보 되기 쉽다. 이렇게 네. 계산하고 했다면, 예. 그거 화끈하게 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것하고 이 화끈하게 미는 거는 돈 뿌리는 거 이상으로 없거든. 그렇죠. 그 이제 이번에 지금 돈봉투 살포 사건하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은 돈봉투 살포한 자들과 송영길과의 관계만 지금 나오고 수사 있죠. 대상인데, 네네. 여기에 이재명이가 어떤 형태로든 배후에서 네. 작동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것까지 만약에 간다면 이재명이 앞으로 했던 행보가 네. 심상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엮여지는 문제고요. 네. 자, 보면 지금 일단 추정을 한번 해보죠. 송영길은 2년, 그러니까 2021년에 2년 전, 2019년 전부터 기획을 했어요. 네. 이번에 2년 후에 나 당대표 될 거야. 그래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다 모아놓고 네. 아까 자기가 일단 신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 이번에 9명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적으로 조달책, 그다음에 전달책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 조직해갖고 상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상해로 가서 워크샵을 해요. 세미나, MT를 하죠. 네. 거기에 계속 구호가 2년 후 송영길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송영길은 새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움직이고 원회까지 돌아다니면서 2년의 어떤 멤버십 트레이닝을 계속 네. 2년을 유지했던 힘, 그건 사실상 그야말로 스폰서가 없었으면 힘들었었던 부분이다. 네. 그러면 물론 여기에 박우식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정근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던, 그러나 나중에 폭발했던 그 박우식이라는 사람도 네. 들어가겠지만 그 이외에 돈의 어떤 흐름이 사실은 이해 못할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 네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고 이제 합리적 의심이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하고 이제 송영길 관계, 이 관계가 그렇다면 예. 이것들이 서로가 이 약점을 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둘 다 죽는 선택보다는 네. 둘 다 사는 선택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재명이는 차제에 송영길이만 죽고 나는 살면 돼.
또 송영길이는 뭐 이재명만 죽고 나만 살면 돼. 뭐 이런 계산을 지그들끼리는 각각 할지 모르지만 네. 지금 그 하나는 오늘 공개 사과를 하고 들어오라 그랬고 하나는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네. 관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이 윈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수인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죄수의 드라마, 예. 죄수의 딜레마. 예, 제수의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둘 다 살려고 이 전화를 통해서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나는 사과하고 네 들어오라고 할게. 너는 너는 계속 알아서 있어. 거기서 버텨. 그냥 버텨. 음. 이런 식의 이 시나리오를 이것들이 짰을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네.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긴 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뭐랄까 B급 추정이고 네.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뭐냐면 송영길이 안 들어와야 되는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은 당대표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라고 일단 페인트 모션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소한 5, 6, 7월 달을 버텨주면 문제는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정근이 뭘 더 폭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근은 매일같이 검사실에서 산대요. 변호사가 이제 면회하러 갔어요. 구치소에. 근데 없어. 내가 변호해줘야 되는데 어디 갔지? 그러면 검사실에 있대요. 보통은 변호사가 변호사를 통해서 하루 종일 접견하면서 숨을 돌리잖아요. 이정근은 지금 검사실에서 숨을 돌리고 있답니다. 변호사 안 만나고. 네.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날 버렸어라는 배신감.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무슨 파렴치로 민주당이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래요. 파렴치 합니다만 사실상 파렴치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네들이 지금 지네 식구 파렴치 한다고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네.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정근은 마녀처럼 지금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정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나도 친절하게 다 얘기해줄게 하고 이 검사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이 벌써 들어와 버린다? 불가능하죠. 자기가 방어를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정훈 실장님, 네. 이제 현업의 기자로 하실 때 전당대회를 많이 취재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정근의 휴대폰 녹취를 통해서 이제 9천만 원 가까운 네네. 돈봉투 9,400만 원인가 하여튼 네. 이 돈봉투 살포가 지금 터졌는데 네. 전당대회 당대표 되는데 9천만 원만 쓰고 된다 그러면은 뭐 개나 소나 다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써요? 수십억 대입니다. 네. 수억 대에서 수십억 대가 나와죠. 왜냐하면 예. 옛날에는 대의원이 가장 중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의원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몇만이 갑니다. 네. 그래갖고 현장에서 막 오전부터 지지세에 어느 쪽이 지지세가 더 높느냐, 막 고함 소리가 더 높느냐 이거 네. 갖고 오전 내내 싸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연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현장 살포 당일날 현장 살포가 완전히 이 표를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자 그런데 2021년을 보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당대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대회를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예. 계속 주장은 뭐냐면, 민주당이 이게 정권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전당대회 대의원 안 나왔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저기로만 했어. 우리도 통화로만 했어. 전화로만 했어. 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뒤집으면 현장에서 돈을 살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9,600만 원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얘네들은 관행적으로 돈을 줬구나, 매번. 매번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몫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어요. 예. 여기 이제 몇 분이 그 송영길을 참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파리에서 어떻게 될까봐. 그렇죠. 파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왜 추억이 있죠. 그러니까 예. 소세지 먹고 거기까지 갈 건 없고요. 예. 예, 어쨌든 뭐 박원순이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뭐 이러는 판에 네. 송영길이라고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뭐 송영길이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저는 뭐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측근 5명 중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건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라. 예.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네네. 알겠어요. 예. 지금 돈을 받은 현역 의원 명단이 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저 정보지라고 해서 네. 찌라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갖고 그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몇 가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10명 중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한 상태로 녹취가 좀 풀렸어요. JTBC에서 예. 계속 지금 단독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 그러나 거기에 몇 가지 단서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긴 빼야죠. 완전히 그 부엉이 모임. 50명 빼야 되잖아요. 일단 그 당시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거 예. 주면은 큰일 나지. 그렇죠. 예. 민평계 빼야죠. 예를 들자면 우원식 쪽. 예, 민평계. 민평년 그쪽 빼고 부엉이 모음 빼고 그러면 약 한 50명 정도 남습니다. 예. 뭐 많게는 한 50명, 적게는 한 3, 40명 정도 남는데 여기서 호남계 누구, 수도권 누구. 사실 그러면 이상민이 얘기했더라고요. 그거 삐소리 나도 누구지 다 알아요. 이상민이 방송에서 그러더만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아는 거예요. 특정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저희 SBS 특종이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들이 다 똑같은 시기에 기사를 냈는데 네. 여전히 10명에서 그 많게는 20명인데 10명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겹칠 수도 있다. 그래요. 예. 그런데 SBS 단독이 뭐냐면 검찰이 20명을 특정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봉투 2개 받은 것들은 없다. 없다라고 지금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의 이름을 특정했다는 거잖아요. 아하, 예.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정근이 누구누구인지 다 지목을 했다는 얘기고 아하. 그 이외에 무엇인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어쩌고 저쩌고 뭐 겹쳤다. 이거 이외에도 뭔가 검찰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20명이야라고 확신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건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다들 피로하세요. 대장동 때문에. 아니 도대체 구속도 못 시키고 뭐 하는 거야? 맨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조금 쉽다. 왜 쉽냐면 이미 녹취가 그러니까 녹취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윤관석이 입으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강내구 입으로 얘기한 거, 조달책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전달하고 기획한 기획자의 입으로 네. 이야기한 것들은 주소 못 담잖아요. 알겠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사건이 간단하고 쉽다는 거죠. 네. 또 증거도 많이 확보돼 있고 물적 증거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검찰에서 이제 이 돈 받은 사람도 돈 준 사람도 다 구속해야 될 건데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것들이 또 방탄할까요? 못하죠. 못해요? 예. 할 것 같은데. 자, 이건 또 이렇게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방탄해 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 원하시나 봐요, 갑자기. 그러니까 검찰이 예. 20명을 한꺼번에 이걸 체포영장 청구하면 안 되고 한 네. 명 한 명씩 해야 돼. 예. 한 명 한 명씩 하고 그때마다 한 명 체포동의안. 또 방탄. 두 번째 또 방탄. 계속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라고 드는 게 네.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총선 1년을 남겨놓고 20개 지역구에서 지금 환호성이 터지는 소리 들리세요? 만세! 드디어 이제 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20개 지역구에서 지금 환호성이 터져요. 지금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20개의 비례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 왜 돈을 줘야 되는데 조직이 있어야지 밑에 그렇지. 그 지역의 조직원들을 다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현역이라면 그 지역구 의원들인데 그 비례들 서글프겠네. 그렇지. 봉투도 우리한테 안 받고 옆에 보니까 저 돈 받는 봉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린 왜 안 줘요? 목소리 나올 뻔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제보로 받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우리한테 제보를 언제든지 해주세요 하고 제보 센터를 만들어요. 이거 좀 우습잖아요. 어떻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보를 해? 안 그래요. 왜? 지역구에 공천 받으려면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보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환호성 지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래요. 하여튼 예. 저는 이거 한 명 한 명씩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가 보내야 된다. 네. 그리고 한동훈이 그때마다 체포동의안 설명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설명해야죠. 예. 그리고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가 앞장서서 의총 열고 예, 당 방침 정해야 되는 거죠. 할까 말까 해야 예.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자, 왜 흐뭇해지죠 그 그림이? 흐뭇하면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생들한테 뭐 김어준이 유튜브를 틀어줬다 그러고 뭐 영어 시험인데 영어 교사인데 기간제 교사예요. 뭐 대통령을 비하하고 뭐 하여튼 이랬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쩌다 일탈이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은 그 안에 있는 네. 학생들이 아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이 꼈기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일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김어준의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일본 오염수를 뭐 방류한데 만에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를 했네 만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한테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들여다보면 시험 문제가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윤 대통령을 멸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 그 용어를 영어로 해갖고 이니셜로 해서 뭐 K의 스피치는 내 말문을 막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윤 대통령을 완전히 멸칭을 하는 그런 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학생들이나마 그렇게 지금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아니한 학교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안 알려지고 지금 이렇게 유야무야하고 저는 분노를 느낀 게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 상황이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주의 조치를 했다라는 네. 겁니다. 네, 주의 줬대요. 그게 분노를 더하는 어떤 상황이죠. 그 저는 말이죠. 네. 이거 진짜 교육 현장 전수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작년 지방선거로 네. 전국에 9개 그 시도 교육감은 정교조 출신 좌파들이 네. 교육감을 하고 있지만 8개 광역 시도는 우리 자유파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17개 다 할 것도 없어요. 우선 이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된 보수 교육감, 자유파 교육감이 이 그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은 교육감이 하는 거니까, 그럼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예. 책임을 다 져야죠.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네. 지금까지 이 학생들한테 뭘 가르쳤냐, 네. 어떻게 가르쳤나, 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교사들의 교육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느낀 적은 없느냐. 이거 전수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교육부가 뭘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교육부는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면 네. 사실은 정말 그 전에 했던 잘못된 교육의 가치를 네.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들을 사실 뭐 자치적인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지역 교육청들이 나설 수 있게 사실은 교육부가 이 프레임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깃발을 네. 꽂아줘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하나도 제대로 어떤 지금 반응이 없고요. 네. 또 교육청도 사실 우리 보수우파의 교육감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8군데나 된다니까. 당장 나서야죠. 네. 당장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 이 사례를 봐라 하고 학생들에게 다 네. 물어야 되고요. 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네. 실질적으로 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이제 우리 이정구 실장은 이제 우리 중앙부처 교육부에 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주문하셨고, 저는 그 8개 광역 중에 단 하나라도 네. 좀 제대로 된 보수 교육감이 나서서 그 지역에 지난 5년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 네. 또는 정교조 출신의 종북 주사파 교육감 하에서 이루어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일종의 교육백서, 네. 종북 주사파 교육백서, 뭐 이런 걸 좀 만들어내면 네.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그 거대한 그 교육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교육감 된 거 아닌가? 그런 거 하라고 찍어준 겁니다. 예. 그런 거 하라고요. 딴 네.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예. 괜히 그냥 뭐 저 좌파하고 상대해서 우파가 이겼다 끝이 아니라 네. 당신을 뽑아준 이유는 바로 잡아라. 지금까지 5년 동안 교육을 제대로 정말 이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만들었던 건 바로 잡아라라는 네. 뜻으로 표를 던져
만들어서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보수 우파의 학부모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목소리를 높였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시민단체가 5년 동안 와해됐잖아요. 얼마나 탄압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사실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학부모 단체가 또 나타나야 되고요. 네, 여기 원희룡을 교육부 장관으로 보내면 해결된다고 그러네요. 원희룡 장관이 뭐 슈퍼맨이 아니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뭐 너무 심하겠죠? 아 힘들겠죠? 자,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거 이 강성이라는 자가 좀 얼떨결에 네. 뭐 그것도 저는 보면 좀 치밀한 그 어떤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예, 민주당이 그 이상직이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다시 당에서 공천한다는 건 도무지 이게 그런 일이니까. 면이 안 서는 또 일이니까요. 보니까 뭐 마땅한 후보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를 안 내는 대신에 결과적으로 이제 진보당의 강성이라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자가 이석기 똘만이라면서요. 그렇죠. 경기 동부 연합 그리고 네. 이석기와 똑같이 모 대학교 용인 캠퍼스 출신이고 그 네. 대학교 용인 캠퍼스 출신이 참 많습니다. 현재 민노총 지금 위원장 양모 위원장도 그 대학 그 똑같은 출신이고요. 또 뭐 저기 임수경 또 같은 대학 출신이고 네. 완전히 뭐 종북 주사파가 많이 배출된 그런 학교이고 역시 이석기의 후배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자들은 2년 전 그러니까 지금 선거 보궐선거 2년 전부터 그 당시 이미 이상치기가 뭐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민주당이 네. 방탄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2년 전부터 아예 진보당 전체가 다 내려갔대요. 거의 8만 명 당원인데 당원이 전주로 완전히 휩쓸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2년은 완전히 그렇게 지금 2년 후 우리는 분명히 국방에 들어가고 국가 기밀을 다 탈취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2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진입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예정대로 가고 있다. 이 자들의 예정된 수순을 그대로 보고 그래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정? 당연히 종북주사파 경기동부연합에 지금 국회에 들어갔었던 국회에서 암약했던 옛날 보좌관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암약이 아니죠. 당당하게 활동했던 네. 당시에 이정희 그다음에 이석기 이들의 그 김현재 옛날 기억하시죠? 그 여성 의원 김현재 이런 의원 김재현. 김재현. 죄송합니다. 김재현. 아니 뭐 예. 그런 사람은 거꾸로 해도 돼요. 예. 그 뭐 김재현. 김연재나 김재현이나 뭐. 이런 종북 주사파 그 경기 동부 연합의 의원들의 보좌관을 했던 자들을 9명을 지금 채우고 있다는 건데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종북 주사파들을 이렇게. 이 강성이라는 자가 이제 안 그래도 국방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배치된 사람들은 우선 결혼이 있는 상임위에 우선 배치한다는 관행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국방위가 지금 결혼이 있어서 그렇죠. 정말 가고 싶었던 국방위를 그냥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노가 또 납니다. 왜냐하면 막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막을 수 있죠. 예. 집어넣으면 돼요. 그거를. 지금도? 예. 그런데 왜 못 집어넣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국토부 가고 싶어하고 다 기재부 가고 싶어하고 왜 자기 지역구에 돈 되는 거. 자기가 생생낼 수 있는 그런 그 상임위만 가겠다. 국방이 가봤자 사실은 생생낼 수가 없다. 자기 지역구에. 네네. 그래서 모두 다 안 간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보임인데 네네. 상임위를 옮기는 거는 국회의원이 사무 교육위 상임위를 옮기는 거. 네. 근데 정무위원회에 있다가 국방위원회로 가는 거. 네. 이거는 그냥 원내대표가 사보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이종근 의원이 네. 지금 정무위에 있는데 국방위로 가려고 합니다. 네. 하고 서류 한 장 내면 국회의장이 안 된다가 아니거든. 네. 그냥 그러니까 거의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국방위는 결혼이 채워지고 대신에 정무위가 결혼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럼 강성이라는 자는 그 정무위로 정무위로 갈 가는 수밖에 거죠. 없지.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건데 어떻게
다들 야 강승희 저게 국방위 가면 어떡하지 국방위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간단한 일을 해내지는 못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예. 웰빙 당이고요, 예. 이념도 없고요,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지금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금배지 달면 돼라는 생각으로 뭉친 115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원내대표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당 지도부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115명 중에 한 명도 국방위로 못 보낼 정도면 그러면 당신들이라도 가라. 그럼요. 아,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다 어느 상임위인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조사를 해봤다니까.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 김기현이는 행안이고, 예. 그 다음에 윤재옥은 어디였? 정무위. 정무위. 예. 그 다음으로 원내 지도부 중에서는 수석 원내부대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양수는 농해수이더라고요. 네. 다 강원도니까. 다 좋은데 가 있어요. 아, 예, 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가지 그러면. 그렇죠. 누굴 그 국방위로 보낼 힘이 없으면 그렇죠. 그 정도의 권위도 없으면 그렇죠. 본인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그렇죠. 원내대표 정무위는 그건 당연직이고요. 사실 원내대표는 딴 거 아니, 탈 수 있어요. 아니, 원내대표 정무위 그 운영위가 운영위가 참 그 당연직이고. 당연직이고 네네네. 정무위는 그냥 지가 선택하는 상임이에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기재부 쪽이죠. 예, 그러니까 가면 예, 예. 되거든. 그렇죠. 자기가 가면 되죠. 근데 따지고 보면 행안위, 정무위, 또 농수산 특위, 근데 이제 농수산이 다 돈 되는 거네요. 예, 자기 지역구에. 예, 원내대표나 수석 원내대표나 어쨌든 또 상임위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제일 상임위에서 할 일 없는 게 대표거든. 그렇죠. 대표는 상임위에 거의 못 나가요. 예, 예. 시간이 없어. 예. 그럼 김기현이 보내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고요. 응. 사실은 의원 하나 설득을 못 해냅니까? 응.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진짜 죽어도 가기 싫다 그러면 115명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 하나 설득을 못 시켜서 내가 널 가게 자 그러면 이거 하면 너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또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해줄게라는 그 정도의 어떤 협상도 못 해냅니까? 설득도?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면 예. 이걸 국회의원 한 명만 내가 가겠다고 해도 해결되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의회가 공식 성명을 냈다. 오. 예. 역시 강성희 국민의힘은- 국방위 절대 안 돼. 네. 절대 안 돼. 그러고서 이유를 쫙 해갖고서 성명을 먼저 냈어요. 벌써 일주일 전이에요. 국민의힘이 역시 아직은 예, 보좌진 예, 협의회가. 살아있네. 그래 내가 국회의원들은 다 죽었는데 보좌진들은 살아있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의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감옥 갈 때라도 보좌진들은 살려놔야 되겠다. 아, 그런 그럼요. 생각 한다니까요? 그렇죠. 예. 예, 거꾸로 어떻게든 그 보좌진들은 아니 그러니까 저쪽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옛날부터 이 저 당직자들도 퀄리티가 네. 훨씬 높고 진짜 당을 사랑하고 그렇지. 또 당의 이념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건 네. 금배지들보다 이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훨씬 나요. 우리 저 고성범이 그 보좌진 협의회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서 많이 들은 분입니다. 네네. 예. 그 유명한 예, 그 유명한 그분 말씀이시죠? 예, 바로 그분. 네네. 뭐 대장동 저수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네네. 예, 국민의힘 보좌진들한테서는 제법 인정받고 있는 아. 예, 선배 아, 그렇군요. 보좌관입니다. 네. 역시. 자, 이 시간이 이제 그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다음 문제 좀 다뤄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 네. 이 방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무슨 도감청 문제 때문에 지금 양국 관계가 좀 어수선해졌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이미 도감청은 이루어졌고 네.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사실 그 얼굴 제대로 못 들고 있을 상황이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 종북 주사파들처럼 뭐 사과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할 건 없고 네. 그러나 참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우리 정보 공개 정보 협조를 더 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아픈데도 좀 긁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레버리지로 쓰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의외로 상당한 그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논평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단계에서는 미국이 정말 무엇인가 다 들어줄 거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허. 그 약속은 무엇이든지 한다는 약속이지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발사를 시작했을 때 뭐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우리를 네. 방어할 것이다라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전부터 알고 있느냐? 사실 모르고 있다. 모르죠. 그거는 저 모든 미국- 게 다 미국이 미국 알아서 하겠다. 대통령 마음이죠. 알아서 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네. 공동 기획. 그러니까 전략 자산의 전개를 그렇죠. 미국과 한국이 공동 기획해야 네.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네. 국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 자산을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네. 명시가 된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노리고 윤 대통령도 사실은 쥐었다 폈다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핵 개발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다 지금 사실 밀고 당기면서 확실하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레버리지 가집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영연방 이제 이 국가들 중심으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정보 동맹. 그렇죠. 이번에 우리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주동적 제안으로 네. 근데 미국이 이걸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쓰리 아이즈를 구축하자. 여기까지 지금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요. 예. 쓰리 아이즈로 갈 수만 있다면 뭐 지소미아니 뭐니 하는 거 아무 이제 의미 없죠. 그걸 확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소미아라고 해서 한일 또 한미 미일 이렇게 조각조각 나는 것들을 지금 함께 억지로 한미일 안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보와 관련돼서는 파이브 아이스 못지않게 동북아의 쓰리 아이스로 그냥 정리해 버리겠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논쟁이 없게끔 만들겠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위기는 기회다. 지금의 사실은 어쨌든 도감청 논란은 한미 간에 상당한 위기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서 네. 우리의 안보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그 계기로 삼자.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지금 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오늘 비서관회의 수석 비서관회의 네네. 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것이 네네. 고용 세습 악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뿌리 뽑아라. 뿌리 라고 뽑아라. 아예 얘기를 했고요. 예. 이건 완전히 이 지금 노조와 그러니까 악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벌써 몇 번씩 천명을 했는데 예. 이 이니셔티브를 윤정부가 완전히 쥐었다는 거예요. 어허. 자, 고용학습은 뭐죠? 그러니까 이 노조가 자기의 자녀들을 이 철밥통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왜 존속하느냐? 철밥통 일단 계속 만들고 단협으로서 그러면서 노조가 이탈하지 못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 그 고용 세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네네. 이제 내놓고 계약하는 데도 있어요. 철면피스하게. 그렇죠. 옛날 근데 현대차도 그랬고요. 대부분은 이제 임용 계약을 하는데 네네. 그 계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이 정년 퇴직을 할 때 네. 그 노조원의 자녀를 자녀, 직계 직계 존비속, 예. 직계 자녀를 그 자리에 취직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예. 확대돼 갖고요. 예. 예전에는 그나마 퇴직하면 집어넣었죠. 최근에는 이제 같이 몇 년 다녀요? 전에는 장기 근속 25년만 해도 어허. 25년만 해도 직계 좀비속 그럼 한 사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다니기만 하는 같이 다니는 같이 거네. 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상 노조를 단합하게 하고 계속 예. 철밥통을 만드는 우리끼리 영원히 먹고 살자라고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아주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질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세속 고용으로 지그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동안의 그 세속 고용의 악습이었는데 예.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말이죠. 예. 기업도 한심하다. 예. 이게 기업이 노조하고 야합하지 않고서는 세속 고용이 안 되잖아요. 왜 야합을 하게 됐나요? 문재인 정부 같은 친노 정권이 만들어져, 친노조 정권이 만들어져서 기업이 반기업 정서를 완전히 확산시켜갖고. 아니, 물론 그런데 예. 이 세속 고용은 벌써 수십 년 된 거잖아요. 오래됐죠. 그러면 문재인이 때 새로 만들어진 악습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좌파 정권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비호되고 왔지만 그러나 이건 기업도 잘못이다. 아니 할 게 없어서 그 강성 노조하고 이렇게 짬짬이 야합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영 길을 잘못 들인 거지. 기업의 입장은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조가 단협에서 이 조항을 완전히 정말 옥죄했어요. 딴 조항보다 이거는 양보 못해 그러고 완전히 맨날 싸웠거든요. 파업하고. 바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양보 못해 이러고 싸웠어야지. 그렇죠. 예? 그런데 어찌됐든 언론도 그렇고 다 이제 반기업 정서를 퍼뜨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힘이 좀 없었습니다. 네, 우리 이 대목에서 이종구 실장은 그래도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이었는지를 이해해 주자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겁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방문할 때 네. 9명의 용사와 함께 갑니다. 천안함에서 살아남은 함장, 그 다음에 발목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잃은 하사 9명과 함께 가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윤 대통령이 늘 주장했듯이 우리나라도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미국 그 제복을 입은 그런 병사가 이코노미석에 타고 있으면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가서 당신이 영웅입니다 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예 일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미담도 아닌 그런 그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9명과 함께 가는 건 바로 그런 그 존경하는 제복 입은 영웅 존경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댓글에 국방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보좌진과 국회의원 자리를 바꾸라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국회가 좀 나아지겠네요. 예, 훌륭한 보좌관들이 많거든요. 훌륭한 보좌관들이 멍청한 국회의원 밑에서 고생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좀 좋은 의견이십니다. 자, 오늘 이종건 실장과 함께 용진당 진행해 드렸습니다. 용진단. 네. 월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랜만에 만만영상 청년단 버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미고 만만 회원들 중에 아미고 청년단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고 대한민국 정치를 앞으로 개혁해 나갈 주체 세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별 볼 일 없는 우리 고성국 TV 유튜브고 미약하지만 이 청년단 아미고 청년단을 잘 지원을 해서 이들이 10년, 20년 후에는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 주역으로 정말로 정치 개혁의 주체로 활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청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우리 고성호 TV 사정을 이제 좀 깊이 알게 되면서 저희들부터 직접 나서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만만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영상이 만만 영상 청년단 버전입니다. 우리 만만 청년단, 아미고 청년단 여러분들의 호소에 여러분들 응답해 주시기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녁 방송 청년단 버전으로 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9시입니다. 9시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실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